따뜻한 봄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새학년, 새학기, 새롭게 시작하는 3월 이 시간엔 우리도 와인을 알기 시작했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단단히 해보는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인을 잘 알지 못하든 잘 알고 있든 와인 애호가라면 아마 대부분 어느 시점에서든 비슷한 궁금함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궁금함을 9개의 Q&A로 나누어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씻어서 먹는 용으로 재배되는 포도들은 테이블 포도라고 하고 보통 알이 좀 굵은 반면 와인 생산에 사용되는 포도들은 알이 좀 더 작은 편으로 그냥 먹는 용보다는 와인 생산에 더 적합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어서 와인 포도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와인 포도 품종들은 비리스 비니페라 종에 속하는 품종들로 대표적인 레드 품종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머로, 시라, 피노누아, 멀백 등이 있고 대표적인 흰 품종에는 샤르도네이, 소비뇽 블랑, 피노그리, 모스카토, 리슬링 등이 있습니다. 와인의 아로마는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 자체에서 나는 향으로 포도 품종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품종이어도 어떤 재배 환경, 때루아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포도에 담기는 향의 구성 분자들이 각기 다 달라지면서 익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와인에도 그 향들이 담겨집니다. 이 향은 과일, 꽃, 허브향 같이 자연에서 맡을 수 있는 아로마들로 화이트 와인에선 레몬, 살구, 복숭아, 배, 사과, 오렌지꽃, 미네랄 등등의 향이 난다고 할 때 또 레드 와인에서는 체리, 딸기, 무화과, 자두, 허브, 페퍼 등등의 향이 난다고 할 때 이 향들을 말합니다. 2차적인 와인 향의 종류는 포도가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얻어지는 향들로 예를 들어 바닐라, 시나몬, 코코넛, 커피, 빵 그리고 스모키한 향들이 와인 메이킹 과정에서 얻어지는 향들입니다. 세 번째 와인 향의 종류는 와인이 에이징 되면서 얻어지는 향으로 영한 와인일 때 가졌던 프레시한 과일향에서 말린 과일향, 견과류향 또는 생강 같은 향으로 점점 더 전개되어 가기 때문에 와인에서 이런 향이 느껴진다면 와인이 10여 년 이상 혹은 수십 년 이상 에이징된 와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인에서 단지 과일향만 나면 보통 심플한 와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더 많은 향들이 와인에서 느껴질수록 그런 와인들은 복합적인 향을 가진 보다 우수한 와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인의 좋은 아로마 외에도 와인이 햇빛과 산소에 노출되거나 적합한 보관 온도에서 보관되지 않았을 때 또는 품질이 그리 좋지 않은 와인인 경우 등등에도 와인에 그로 인한 향이 담겨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표적인 예로는 콜크가 상했을 때 나는 냄새인 젖은 종이 상자 냄새, 어둡고 퀴퀴한 지하실 냄새, 강아지의 젖은 털 냄새 등이 납니다. 또 와인이 상했을 경우에는 식초향이나 아세톤 냄새가 나고 그 외에 계란 썩는 냄새나 곰팡이 냄새가 나기도 하니까 이런 향이 맡아진다면 일단 와인을 마시지 말고 레스토랑이라면 소믈리에의 의견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와인병을 오픈하고 와인이 와인잔에 따라지면서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게 되고 이 산소와 와인의 에탄올이 결합하게 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됩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에탄올보다 더 적은 양으로 존재하던 다른 향 분자들이 드러나게 되어 우리가 코로 그 와인 아로마들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럴 때 와인이 오픈된다, 열린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와인을 마실 때 와인잔을 부드럽게 돌려주거나 때로는 디캔팅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와인을 더 산소화답게 해서 와인을 열어주어 와인의 향과 맛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루어지는 산소와의 접촉은 와인의 향과 맛을 더 좋게 하는 좋은 친구이지만 밤새 놔둔 와인 맛이 변해버리듯 또 너무 오래 산소에 닿게 되면, 즉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다 변화되면 와인이 산패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와인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와인이 입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을 바디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게감은 대부분 와인의 알코올 레벨과 관계가 있는데, 알코올 레벨이 높을수록 점도가 높아져서 입에서 좀 더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무게감이 많아져서 입안이 가득 찬 듯이 느껴지면 풀바디라고 하고, 보통 알코올 레벨 13.5% 이상이면 풀바디 와인들입니다. 알코올 레벨이 낮아서 알코올의 점도가 낮아지면 와인이 가볍게 느껴져서 라이트바디라고 하며, 보통 12.5% 이하 와인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미디움 바디는 보통 와인들이 12.5에서 13.5%에 해당될 때 입에서 미디움 바디감으로 느껴집니다. 와인의 당도가 높아질수록 같은 알코올 레벨이어도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고, 산도가 있을수록 같은 알코올 레벨이어도 좀 더 가볍게 느끼게 합니다. 와인마다 다 다르지만 와인에는 일정량의 떫은 성분이 다 들어있고, 입안에 뭔가 코팅되는 느낌을 주는 이 떫은 성분을 타닌이라고 합니다.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 타닌은 블루베리 같은 여러 과일이나 티, 견과류, 카카오 등에도 들어있는 건강에 좋은 성분인데, 와인에선 포도의 껍질, 줄기, 씨, 그리고 오크베럴 등에 들어있어서 와인 메이킹 과정 동안 와인에도 담기게 되며 내추럴하게 와인의 산화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타닌은 와인 안의 알코올 그리고 산도와 함께 와인의 골격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 요소들이 뚜렷이 감지되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와인의 구조감이 좋다고 표현을 하고, 견고한 구조를 가진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듯 좋은 구조를 가진 와인은 오랫동안의 에이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식의 맛을 볼 때 너무 짜거나 맵거나 너무 달거나 하면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말하지 맛의 균형이 잡힌 음식이라고 하진 않듯이, 와인도 입안에서 느껴지는 여러 맛들이 어느 하나 혼자서 튀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와인을 밸런스가 좋다, 밸런스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와인의 맛들은 산도, 당도, 타닌, 알코올, 과일과 허브 맛 등을 비롯한 여러 맛이 있는데, 와인의 구조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닌 성분이라면 와인의 밸런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보카도만 그냥 잘라서 먹을 때보다 아보카도에 레몬 한두 방울이나 토마토 등의 산미를 더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산도는 침샘을 자극해 우리가 맛을 더 잘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미가 충분하게 있고 여러 다른 맛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그 와인을 맛있다고 느끼게 되고, 그 와인은 밸런스 있는 좋은 와인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오더할 때 누가 주체가 되어 와인을 오더했는지 소믈리에나 웨이터들은 주문한 와인을 가져와 오더한 그 손님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 손님이 오더한 와인이 맞다는 걸 확인해 주면 와인을 오픈하고 그 사람 옆에 그 와인 콜크를 놔주는데, 와인의 콜크가 드라이되어 있는지 냄새는 어떠한지 이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콜크가 눈으로 보기에도 드라이돼 있다면 그 와인은 상했을 가능성이 크고, 냄새를 맡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젖은 종이 상자 등의 냄새가 난다면 그 콜크가 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와인이 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때 확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와인이 서브될 것이고, 때로는 그 병에서 바로 따라진 와인에선 당장은 아무 상한 향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 콜크로 인해 와인이 변질된 거라면 한 10여 분 이상 지나면서 부터는 쿰쿰한 젖은 종이상자 냄새가 와인에서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괜찮다고 해서 다 서브되고 마시기까지 해놓고 뒤늦게 상한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하기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와인 콜크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한테 먼저 와인을 따라준다는 것은 내가 와인을 오더할 때 주체가 되었거나 그 모임의 주체이기 때문이고, 이때 따라진 와인은 테이스팅용으로 나는 이제 이 와인이 괜찮은지 확인해 주어야 하는 책임을 갖는 사람입니다. 마셔봤는데 앞에서 말한 와인 상태가 안 좋을 때 나는 냄새들이 난다면 소믈리에의 의견을 구하면 되고, 그들이 인정하면 다른 와인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상한 와인이 아닌 경우 단지 오더한 와인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든지 생각보다 맛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와인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테이스팅하고 상태가 변질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라고 소믈리에에게 확인해주면 이제 같은 테이블에 앉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와인이 서브되기 때문에 테이스팅하는 사람의 역할이 가볍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 서브된 후 마지막으로 내 와인잔을 채워줍니다. 캐주얼한 모임이라면 어떤 형식이랄 게 없이 원하는 대로 서브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와인 에티켓을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선 와인을 오픈할 땐 샴페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와인들도 와인을 오픈할 때 펑 하는 소리가 되도록 나지 않게 소프트하게 오픈하는 게 예의이고, 와인을 따를 때는 750ml 와인 한 병당 약 5잔에서 6잔 정도 따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각 잔에 125에서 150ml 정도 되게 따르면 되고, 이 양은 물론 와인 글래스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와인잔의 3분의 1에서 반 이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소량을 따르는 이유는 향이 더 피어오르게 하려고 와인잔을 돌려줄 때 와인이 튀거나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글래스를 기울이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테이블에 놓은 상태에서 와인병을 기울여 조심스럽게 따르고, 알맞은 양이 따라지면 병을 살짝 회전시켜 와인액이 떨어지지 않게 한 후 냅킨이나 깨끗한 천으로 입구를 깨끗이 한번 닦아주면 됩니다. 와인은 음식과 반대로 보통 손님의 오른쪽에서 서브되고 왼쪽으로 빈잔이 치워지고, 모임의 호스트나 중요 손님의 왼쪽 사람 글래스에 먼저 따르고 시계 방향으로 서브한 후 호스트나 중요 손님 잔은 맨 마지막에 채웁니다. 이번 시간엔 이렇게 와인의 기본을 좀 더 단단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